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HLB가 다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위험 신호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오늘 주가 흐름과 이번 주 전망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황 브리핑 먼저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강조했던 화요일 이벤트는 오늘 알테오젠 호재로 발표되면서 알테오젠 이슈는 소멸했습니다. 알테오젠 주가는 7.3%가량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주식들을 보면 유독 또 눈에 띄는 종목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바로 펩트론 4%대 강세를 보였고요. 삼천당 제약이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도 강세를 보이면서 23%가량 크게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특히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는 안과질환 치료제 아일리아로 워낙 유명하죠. 이번에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았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앞서 무료 추천 종목으로 나갔었던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는 바로 화살표 매수 신호가 앞에서 등락을 보였지만 여기에서 다시 한번 발생됐고 19만 3천 원에서 화살표 매수 신호가 다시 발생됐다는 점도 한번 강조드리기도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렇게 크게 급등을 이어가면서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약 30%, 그리고 현재 애프터마켓에서 23% 오른 것을 감안하면 단기적으로 삼천당 제약은 화살표 매수 신호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약 40% 단기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 성과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HLB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이 같은 흐름들이 달갑지만 않습니다. 왜냐면 코스닥 시장에서 수급을 이쪽으로 다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HLB 입장에선 소외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코스피 시장에서도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오늘 지수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SK하이닉스가 최근 쉬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업종 내에서도 반도체 업종에서 SK하이닉스가 좀 쉬어갈 때 또 삼성전자가 강세라는 점에서 순환매는 잘 돌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HLB는 순환매로만 돌아가는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재료가 필요하다. 재료로 움직이는 종목이다라는 점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따라서 지금 HLB의 상황으로만 놓고 보면 진퇴양난에 빠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희망도 있고 또 부정적인 측면도 있으니까 지금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HLB가 못 갈 때 시장이 강세로 오르면 어디로 수급이 들어갈 것이냐를 잘 판단하면 투자자분들이 거기서 해답을 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들이 이벤트들이 있는 종목들에서 이렇게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HLB는 어느덧 시가총액 10위까지 내려왔죠. 10조에서 5조 정도까지 반토막 난 상황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HLB의 투자 심리가 얼마나 좋지 않은지를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들이 바로 큰 틀에서는 HLB 주가 분석도 주가 분석이지만 시장 상황 또 시가총액 상위 흐름들을 내가 놓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 곳에서 힌트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은 말씀드리고 있지는 않지만 지난 과거 영상들에서 HLB가 네이버 증권에서 그 인기 검색 순위에서 빠져나가는 것만 보더라도 HLB에 얼마나 투자자들의 관심이 없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까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그런 부분들에서 그 하나하나가 바로 힌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같이 어려운 상황들은 분명히 다 알려져 있고 저도 그렇고 우리 투자자분들도 이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속에서 희망을 보고 있어요. 바로 10월 중순께라고 말씀드렸고 그 시기까지 주가가 잘 버텨줘야 됩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주가가 이렇게 왕창 무너진 다음에 반등은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무너진 다음에 반등은 일시적으로 이 구간에서 저점 대비해서 고점으로 보면 약 20%가량은 나옵니다. 하지만 이 20% 나오는 변동성이 주가가 이렇게 왕창 무너진 다음에 기술적 반등 나와봐야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 호재가 나온들 크게 반응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지금 HLB 주가는 더 많이 무너지기보다는 여기에서 무조건 버텨줘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제가 앞서 강조드렸던 47,000원이 됐던 이 구간에서 또 버티고 또 5만원, 6만원 가던 이런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언더슈팅으로 아래로 내려가 버리면 이 같은 흐름이 또다시 나와버리면 그만큼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목표치가 계속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HLB 주주분들에겐 너무도 힘든 일들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10월달 제가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이 반드시 나와주길 바라는 겁니다.
그 10월달 나오는 이벤트가 뭐죠? 바로 HLB가 최근에 밝힌 항서제약 CMC 개선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바로 그 데이터입니다. 3개월 데이터, 6개월 데이터 수집하겠다고 했고 3개월 데이터가 9월까지 수집돼서 10월달 공개하길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6개월 데이터는 12월까지 데이터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가야 우리가 발표를 기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10월 중순께를 기대하고 있는 건데 그 10월 중순께라고 하는 것도 역시나 제가 이 62평이 내려오는 시기 그리고 옆으로 횡보했을 때의 일정들을 고려했을 때 10월 중순께면 단장기 이평선들이 모두 수렴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시기에 우리가 기다리는 이벤트들이 좀 맞아떨어져 주면 주가는 크게 한바탕 튀어오를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를 저는 짜고 있는 겁니다. 저는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그냥 무턱대고 주가가 그냥 올라갈 것이다 47,000원까지 올라갈 것이다 라고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라 기술적인 분석들이 기반이 된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내용들을 참고해 주시고 감안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하지만 이 구간에서 투자자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장기 이평선 62평과의 거리는 있는데 단기 이평선들은 지금 이미 다 수렴돼 있고 골든크로스가 나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라도 4만원 돌파 안착을 이번 주에 기대하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 지금 개파락 음봉으로 출발을 했고 지난주에 양봉 마감에서 이번 주에 다시 음봉 마감이라면 아주 좋지 않은 흐름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자, 보시다시피 최근 들어서 바닥을 확인하고 양봉 캔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음봉 만들고 양봉이 나왔습니다만 지난주 여기 고점들을 돌파하지 못한 상태에서 양봉이었잖아요. 그럼 이번 주에 양봉 나오면서 4만원을 돌파 한착하면서 이렇게 넘기는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음봉으로 나오면 우리는 이 음봉 캔들에 따라서 다음 주 또 추가적인 하락을 우리는 우려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번 주에 반드시 우리는 양봉을 기대해야 되는 거고 필요하다. HLB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 양봉이. 그 부분들을 제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음봉으로 조금 더 내려앉는 그림들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단기 평선들이 다 골든크로스가 나 있는 상태이고 수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만 내려앉으면 고스란히 그대로 그냥 데드크로스 납니다. 아래로 다 꺾여 내려와요. 지난 여기하고 흐름이 똑같습니다. 골든크로스로 올라가는 그림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또다시 이렇게 데드크로스로 꺾여 내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는 단기적으로 짧은 구간이지만 이 구간에서 38,000원 이탈을 또다시 두려워해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며칠 지나지 않았어요, 투자 여러분들. 바로 여기 그림이잖아요, 여기 그림. 여기 보세요. 골든크로스로 올라갈 수 있는 그림에서 자꾸 음봉 캔들 나오면서 주가 떨어지니까 어때요? 데드크로스 발생되잖아요. 데드크로스 나오면서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다행히도 이 추세대를 지금 유지하고 올라간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추세대입니까? 지금 여기 추세대를 지키고 올라간 거잖아요. 그런데 이 추세대가 만약이라도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겨서 다시 한번 이르면 내일부터라도 다시 이탈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추세대는 이제는 저항으로 바뀌는 거죠. 돌파하지 못하는 저항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위로 올라가기가 그만큼 버거워지고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저는 핵심으로 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하방 변동성이 나오지 않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시다시피 여전히 화살표 매도 신호는 유지가 되고 있고요. 현재 오른쪽 화살표 매매방에서도 비중 25% 이내로 유지하도록 의견 드리고 있습니다. 추가 하락 변동성도 당연히 열어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시장 환경이 여전히 열기가 식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더 식었을 때 HLB에게 기회로 찾아올지를 우리가 계속 주목해 보시는 게 옳은 방향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나스닥 100 선물 지수 실시간인데요. 화살표 매수 신호 이후에 우리 나스닥 100 선물 지수도 이렇게 크게 올랐습니다. 지금 흐름을 보시면 오늘 이렇게 개파락으로 음봉 캔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나스닥 100 선물 지수도 역시나 가격 조정이 시작이 되는 건 아닌지 이번 주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주식시장에 변동성을 줄 수 있는 단기 변수 이벤트는 바로 24일 수요일입니다. 이른 새벽 5시 30분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이 영향이 우리 반도체 지수 또 미국의 반도체 주요 지수에 영향을 미쳐서 혹시라도 변수가 생긴다면
최근에 뜨거웠던 주식시장이 하방으로 좀 더 열기가 식고 가격 조정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이 과정에서 HLB는 하방을 탄탄하게 지켜내면서 무너지지 않으면서 여기서 4만원 돌파 안착하는 흐름이 만들어져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우리가 우려하는 대로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고 이렇게 아래로 내려간다면 정말 HLB에겐 최악의 상황들, 정말 긴 시간과 어려운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투자자님들이 투자 판단하는데 또 비중 조절해 나가는데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우 힘든 시기입니다. 특히 시장 지수가 강하다 보니까 HLB에게 높은 비중으로 투자하고 계신 분들 헤어나올 방법이 없는 상황인데 또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자니 또 주가가 너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손절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기회가 10월 중순계는 찾아올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실망과 좌절보다는 희망을 기다리고 또 그 기회가 왔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할지 미리미리 고민하시고 또 대비하는 전략을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앞으로 영상도 놓치지 마시고 투자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